이집트 정부는 세계 무역로인 수에즈 운하를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 좌초 사고의 책임을 선장에게 돌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항만 개발 및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사마 나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 SCA 청장 역시 강풍이 주요 사고 원인은 아니며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사고는 인재로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해당 사고 선박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세네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좌초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은 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선박 사고로 이집트 측에서 하루 1,400만 달러, 약 1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던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하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운하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모든 선박이 사고 없이 지난다.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예상한 것보다 차질이 빚어지자 더 이상의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던 일부 선박회사는 막힌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좌초한 에버기븐의 자매선 에버그리트가 가장 먼저 희망봉으로 뱃머리를 돌렸고 잇따라 많은 선박들도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항행 거리가 9,650km, 항행 기간은 7에서 14일 늘어나게 됩니다. 선주들은 운송 지연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박 운항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선주는 6만 달러, 하나 7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에즈 운하의 중단으로 인해 중동의 원유를 유럽으로 옮기는데 연료비만 30만 달러가 더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고 선박 소유주 일본 쇼에이 기세는 사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극도의 어려움에 직면했고 수에즈 운하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인 선박들을 포함해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물류가 차질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 해군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 당국은 제방에 박힌 뱃머리를 빼내기 위한 준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인선을 이용해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중동에 주둔하는 미 해군의 준설 작업 전문가들이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의 수에즈 운하 좌초 현장에 도착했고 미 해군 관계자들은 현장을 살펴본 뒤 이집트 당국의 복구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커져가면서 미 해군 파견은 카이로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제안에 이집트 정부의 동의 아래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와 관련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집트 당국에 우리가 도움을 제안했으니 어떻게 최선의 방식으로 도울지 논의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채 좌초한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 에버 기브노를 다시 물에 띄우기 위한 작업은 지난 26일 늦은 시각 중단됐으며 27일 재개됐습니다. 좌초한 배를 운하에서 빼내기 위한 준설과 예인 작업은 며칠째 계속됐지만 뱃머리가 제방에 박힌 거대한 선박을 물에 띄우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BSM과 군안업체 스미트 셀비지 측은 예인선 2대를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선체 부양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9척의 예인선이 투입되었고 BSM 측은 배의 우현 선수 부분에 있는 모래와 진흙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운하의 제방에 박혀있는 배의 머리 부분을 빼내기 위한 준설 작업을 위해 시간당 2,000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옮길 수 있는 특수 흡입식 준설선이 투입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배를 다시 띄우기 위해서는 최대 총 2만 세제곱미터가량의 모래와 흙을 퍼내야 하는데 이는 올림픽 수영장 부피의 8배 규모에 달합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준설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인선을 동원해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좌초 선박을 운하 밖으로 빼내기 위한 양쪽 제방에 비스듬하게 걸쳐있는 선박의 방향을 운하와 평행하게 바꿔야 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9대의 예인선이 배의 방향을 바꾸는 데 투입됐지만
해당 작업의 성공 여부는 바람의 방향과 조류 등 많은 변수에 달렸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작업입니다. 길이 400m, 폭 59m, 총 톤수 22만 4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고 배에는 2만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어 준설과 예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다행히 에버 기브노우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지 7일 만에 부양에 성공해 이동 중인 소식이 전해졌고 대기 중인 선박들의 운항이 곧 재개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 113척이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 양방향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하 동쪽 제방에 박혀있던 뱃머리가 서서히 떠오르며 예인선이 끌어당기는 대로 운하 가운데를 향해 조금씩 방향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버 기브노 선체가 움직이자 현장에서는 배가 떠올랐다며 주변 선박과 작업에 투입된 이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현재 완전한 운항이 재개되기 전 더 이상의 피해를 부담하기 힘들었던 선박들이 우회 경로를 택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 청해부대가 원래 활동 지역인 동아프리카 아덴만으로 복귀하면서 청해부대는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좌초 사태로 우회하는 한국 선박을 보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청해부대는 수에즈 운하에서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한국 국적 선사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3월 29일 15시 20분 아덴만 일대로 이동시켰으며 아덴만 일대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청해부대는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와 선장의 송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란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란을 향한 압박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까지 진입했던 청해부대는 지난 1월 10일 한국 정부와 이란 정부 간 협상 진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 2개월 이상 인근 해역까지 물러났습니다. 원래 작전 지역인 소말리아 동쪽 아덴만으로 복귀한 청해부대는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좌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박 3에서 4척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29일 기준 전 세계 상선 400여 척이 수에즈 운하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한국 선박 3에서 4척은 통과를 포기하고 우회를 결심했는데 이들 선박은 아프리카 대륙을 반시계 방향으로 돈 뒤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지나 인도양으로 오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현재 홍해 쪽 수에즈항과 운하 한가운데 있는 그레이트 비터 호수에만 선박 30척의 발이 묶여 있는데 이들 선박은 무장을 한 단체나 해적의 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 청해부대의 파견 소식은 수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해운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